자칫 혼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혼의 문제가 있기 쉬워 보이니 대한부처궁을 본다. 대한부처궁은 자미천상대 파군조합으로 위신불충 위자불효의 불충불효의 반역성계가 자하고 있으며 삼자개입을 의미하는 보필이 분자하고 있다. 더구나 자미천상 대군에 파군하록이 있는데 겸상의 암시가 있어서 역시 삼자개입의 징조가 있게 된다. 대한사화를 살펴보자. 1차 발생을 본다. 갑간 염정 화록이 인궁에 있다. 이것이 1차 발생이다. 대한의 뭐예요? 제복의 선천의 형로선의 1차 발생이 되었다. 104페이지에 형제나 노복, 아랫사람, 또 어머니, 또 정신적인 문제, 정세적인 문제를 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서 성을 고려해보면 항상 우리가 먼저 분석할 때는 성으로 무슨 일이 궁선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확인하시고 궁성, 그 안에 있는 성으로 그 발생할 사안의 어떤 그 내용들을 그죠? 궁성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일단 발생할 일은 형제나 아랫사람, 어머니, 정신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죠? 여기서 성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염정은 차도와 대궁의 탐낭은 정도 아니면서 홍염, 대모, 홍란, 함지 도화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도화적인 문제, 감정적으로 도화적인 문제가 탈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궁에 있는 탐낭 화기가 선천의 화기가 되었으니 태안 염정 화록 발생으로 인해서 이 선천의 탐낭 화기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발생에서 도화로 인한 마음의 박탈, 재적인 박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형로 제복의 정신적인 박탈, 그 다음에 금전적인 박탈이 일어나는데 뭐 문제로? 도화 문제로. 이미 자전선이 도화성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유년의 대한에서 이 도화공선을 움직이니까 그저 도화공선은 아니지만 도화성들을 다시 움직이니까 도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박탈, 도화적인 문제로 돈이 없어지는 재적인 박탈이 일어난다. 자, 2차 발생을 본다. 진궁에 선천 파군 화록이 있으니 인궁에 대한 염정화록과 더불어 묘궁이 2차 발생되죠. 1차 발생의 도화적인 문제로 다른 뭐예요? 집안에서의 변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발생을 했으니까 이 도화 문제 정신적으로 돈적으로 박탈되는 건 어디 문제다? 집안 문제다. 그래서 기거에 초선종합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형은 아까 뭐라 했어요? 천형은 항상 우리가 뭐뭐 외우면 돼요? 천형은 형극성, 질병성. 그죠? 요 두 개만 외우면 되죠. 고독성. 형극이라는 고독의 의미도 되니까. 형극은 법률과 관련돼 있고 좋으면 법률적인 일을 행하는 거고 질병도 좋으면 의사나 이런 일이 하는 거고 그죠? 고독도 뭐 고독은 나쁜 의미죠. 질병도 좋게 작용하면 내가 의사나 의료와 관련된 직업을 하는데 나쁘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수술 칼대는 일이 천형이죠. 형극 질병 수술성이며 영성은 분리를 주하는 벌이고 대궁의 기거는 초선종합의 성계인이 뭐 있어요? 질병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소송 문제 이런 문제 있겠죠. 그 다음에 초선종합 때문에 뭐예요? 배신의 문제 있고 문곡 영성이 배신의 의미가 있죠. 자, 105페이지. 거문하고 문곡 영성이 있는 게 가장 나쁘죠. 거문, 문곡, 영성, 음살 이런 게 있는 게 가장 나쁘죠. 묘궁의 곡허와 영성 문곡은 이사하니 물심양면의 타격을 의미하며 105페이지요. 예기치 않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예기치 않다는 것은 판단은 거문이 암성이 영성이 어두운 성과 움직였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문도 어두운 별, 문곡도 어두운 별, 천원은 허무한 별, 영성이 어두운 별, 천곡도 어두운 별이죠. 자, 그래서 암중 계획의 이제 어떤 실패수를 의미하죠. 인자궁을 본다. 묘유궁을 2차 발생시킨다. 원인을 제공하는 곡. 인자궁은 진궁의 파군하록이죠. 뭐 때문에? 부부 때문에. 그죠? 부부의 문서 때문에. 파군은 부질선, 부관선에 해당되므로 이 원인은 어디서 와요? 부모, 부처로 말미암으니까 자전에서의 질병과 형국은 누구 때문에 온다? 부모와 그죠? 부질선이니까 부모와 부관이니까 부인 때문에 오는 것이다. 1차 발생으로 도화로 인한 마음의 박탈, 재적인 박탈은 부처와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발생의 범주가 자전과 제복과 부관이니까 그죠? 이 박탈은 그죠? 형로 제복의 재적인 박탈,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박탈, 그 다음에 재적인 박탈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집안에 누구와 관련이 있다? 부처와 부모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 외 형제나 어머니 문제로 내포가 있는데 1차 발생까지 보니 그런 박탈은 더욱 결국 그것은 전택의 천의로 움직여 이사로 나타나고 수술, 소송, 배신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모년인가 언제 또 전세금도 아니야. 뛴 건가 이게 이거 아니다. 아, 김연연에 이제 집 팔고 이사했네.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 설명 제가 깜빡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대한 무인년의 부인이 바람나서 큰 돈을 잃은 것을 알고 그의 말 부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였다. 김연연은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남동생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뇌를 다쳐 수술을 몇 번이나 하였다. 동생의 문제로 이명자가 이에 동생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연의 또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갔다. 자, 전세로 이사간 건요. 전세로 이사간 건. 자, 일단 안중궁선이 자전선이면서 자전이 움직였어요. 그죠? 좌우궁의 자전 움직이고 묘의궁의 자전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자전이 움직이면서 록존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전세금이 되게 록존이에요. 전세금이 록존이에요. 그러니까 자전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파는 거는 뭐냐면 사회적인 문서가 이게 지금 대한내국이죠. 사회적인 문서가 파구창신이 돼서 이 대안에 지금 이미 인신궁이 제복선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뭘 쓴 거예요? 록존. 자전에 있는 록존을 쓰게 된 것이고 록존을 까먹게 되는데 이 사회적인 문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칠살도 변하고, 그러니까 전택의 변화가 크게 생기는데, 칠살의 변화에 따라서 파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칠살은 근본적인 변화고, 파군은 파구창신이지만 뭐예요? 재개발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생기는데, 자, 집을 팔고, 그죠? 자전선에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묘유궁의 사회적인 문서가 변동이 생겨서 전세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미 사회적인 문서가 여기서 깨져버렸잖아요. 1, 2, 3제 돼서 깨져버리고 태음이 부동산 문서인데 부동산 문서가 1, 2, 3제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김연연에 이사도 하게 된 거예요. 그 자전선이 다 부관선이 움직이면서 자전선이 다 움직였기 때문에요. 자, 문제공의를 본다. 갑자대한 염정화록 1차 발생이 인궁에 있는데 자궁에 록존이 있으니 축궁이 문제공의가 된다. 중미궁선은 선천의 부관선이자 대한의 부관선이면 또 신궁선이 된다. 그래서 뭐예요? 부처와의 문서 문제, 부모의 몸 문제, 그죠? 또 신궁선이 된다. 즉 부처와 문서 문제, 부모의 몸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중성계인 1월이 태음화과 처녀목의 도화성이 들어오고 경양 관부에 관제성이 들어오니 부처의 도화 문제로 인한 소송, 부모의 몸 문제로 인한 수술 등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경양 천영이 그대로 다 들어오죠. 여기에 1월에 타락까지 들어오고요. 그래서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수술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부인이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병자 정축년 간에 보험회사를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면서부터였다. 정축년경에 여러 남자들과 PC통신으로 교제하면서 남편이 근무할 동안 전국 여기저기 여애인들을 비행을 타고 만나 모텔을 전전하는 등 이에 서너 명이나 이상의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면서 1억 가까운 돈을 썼다. 대한의 문제공선인 정축년에 본격적으로 그랬으며 무인년 초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1월이 뭐예요? 돌아다니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1월이 명궁에 있는 사람들, 여행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본 명반 중에요. 저한테 상담한 명반 중에요. 자, 107페이지요. 1차 결과를 본다. 갑간 태양 화기는 미궁 천유와 동궁과 1월 성계가 결과가 된다. 최종 사건은 부처와의 문서 문제, 부모의 몸 문제가 된다. 물론 발생해서 검토했듯이 부처의 도화로 인한 문제가 크고 부모의 수술 문제는 오히려 작은 문제다. 1차 결과를 본다. 1차 결과 태양 화기 협봉이나 삼방의 선천의 화기가 없기 때문에 2차 결과는 없다. 이렇듯 록기법에서 발생 결과에서 반드시 2차 발생, 2차 결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만 이루어지기도 해요. 무인유년 3번 36세 유년의 1차 발생을 본다. 무인유년은 대한의 1차 발생궁이며 자, 형로 제복선에 해당한다. 대한의 1차 발생으로 대궁의 탐낭화기가 발동하고 있어 정신적, 재적인 바탈이 있다고 보는데
무인유년의 무간유년 탐낭화록으로 인해 다시 대한에서 인동된 선청 탐낭화기를 인동시켜 이해의 진정한 박탈사가 있게 된다. 108페이지요. 자미두수 인본에서 말했듯이 탐낭화기는 선천화기로 할아버지에 해당되고 대한의 염정화록은 아버지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선천의 화기를 대한에서 록으로 인동시키면 할아버지 수염을 아버지가 잡은 상태가 되어 이미 집안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때 해당하는 유년 탐낭화록이 다시 선천 탐낭화기에 붙어서 인동되면 아버지와 손주가 합세해서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것이 되므로 이때의 선천 화기의 흉상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흔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은 모두 이런 형태를 띠면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미두수에서 가장 징험하게 잘 맞는 건 록귀전도 일대가 제일 징험하게 잘 맞나요. 그러니까 선천의 화기를 대한에서 화록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대한 내궁이든 외궁이든 다 움직이게 되면 분명하게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만약에 염정 화록으로 움직였으면 염정 화록으로 또 움직였다 이렇게 되거나 탐낭의 화록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될 때 가장 확실해요. 이렇게 공간에 해당하는 대안에서 암시된 일이 이렇게 유년이라는 시간에 의해서 인동되면 공간적인 암시는 이런 해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명이 갑자대안에서 암시되었던 정신과 재적인 거대한 박탈이 이 해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자, 유년의 2차 발생을 본다. 무간탐낭화록에 의해서 대안의 1차 발생을 인동시키는데, 유년의 2차 발생은 선천의 파군화록과 함께 자궁이 되죠. 이 자궁은 대한명궁에 해당되므로 유년 12궁을 쓰는 원칙에 의해 유년 부처궁이 2차 발생이다. 그죠? 109페이지요. 그런데 이 부처궁의 철저한 변화를 상징하는 칠살이 좌하고 또 피치 못할 일, 여기서는 이혼과 같은 유저론, 이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요. 일이 발생하는 록존이 있으며 혼인과 희경의 문제를 암시하는 홍란천이가 있고 함재의 도화성까지 있다. 1, 2차 발생을 정리해보면 인신궁의 정신적인 박탈과 재적인 박탈은 결과적으로 좌우궁의 집안에서의 그러니까 선천의 자전의 유년의 부관, 집안에서의 처와의 이혼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유년의 문제궁이를 본다. 자궁, 유년, 부처궁의 록존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움직여요? 자, 진궁이 움직이죠. 진궁이 움직이는데 대한부관선의 선천 부질선이죠. 그죠? 또 이 문제궁선이 내용을 보면 검과 쌍을 의미하는 파근화록의 자미 천상의 자파상에 불충불효의 반역조합에 보필의 삼자계획의 조합이 있으니 처의 외도로 인한 부부간의 신뢰와 약속의 번복이다. 그러니까 파군이 번복이라는 의미가 있죠. 유년의 문제 발생과 문제 궁이는 필히 자궁을 참조해야 되나 분석은 생략한다. 흔히 인자궁이는 문제궁이나 2차 발생의 다중적인 성질에 대해 한가닥 잡기 위해 참조하는 궁이니 사안이 분명하다면 꼭 인자궁이를 살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기가 연결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인자궁이는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세요. 110페이지. 유년의 1차 결과를 본다. 무인유년의 무간 천기화기는 유궁에 있는데 이 묘유궁선은 이미 대안에 의해서 2차 발생된 궁선으로 유년 입장에서는 부질선에 해당한다. 왜? 유년 12상궁을 쓰니까 유년 부질선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문서가 어떻게 돼요? 초선종합되죠. 묘유궁선은 갑자대안의 외궁에 해당하므로 외궁에 살이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 타격을 받는 상이므로 겁낼 것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대안에 의해서 문제궁이로든 2차 발생이나 2차 결과로든 인정이 되어 있으면 외궁이라 할지라도 내궁에 있을 때처럼 기륭의 여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 경우에 뭐예요? 기거, 천영, 영성의 관제, 질병, 배신 등의 암시는 유년 천기화기가 인동되면서 이해에 현실화된다. 그러나 무인년엔 질병의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 무인년의 1차 발생이 형로제복, 2차 발생이 전택의 부처가 되므로 재적인 박탈, 정신적인 박탈은 집안의 처와 혼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질병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유년 무관 천기화기가 유년 부질선에 떨어지고 천영을 인동시키더라도 이는 부질선궁, 지렉궁이 아니라 부모로만 해석하고 질병으로는 논하지 않는 것이다. 외궁이니까 그래요. 유년의 2차 결과를 본다. 111페이지. 유년의 2차 결과는 갑간 태양, 대한 태양 화기와 더불어 신궁 형로 제복선이 된다. 결론적으로 처와의 인연이 박탈된다.
여기서 처와 인연이 박탈을 말하는 것은 2차 결과된 신궁이 탐낭 화기의 탈을 주하고 인신궁이 대한이 제복선이며 복덕궁의 정신, 사랑, 영혼의 박탈을 의미가 있는데 2차 결과를 원인 제공하는 궁의 의미가 탐낭 화기 속에 녹아 들어가 있으므로 아시겠죠? 39번. 그러니까 인자궁이 어디라서요? 태음에 이게 화가가 이게 인자가 됐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죠? 부관부질이 인자가 돼서요. 부관부질이 인자가 돼서 탐낭 화기가 또 움직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박탈은 부처와 인연의 박탈, 문서의 박탈, 즉 이혼으로 부인을 빼앗기는 박탈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기륭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내외궁이 되는데 이 신궁은 그죠? 몸신자로 써 있다면 납신자로 바꾸세요. 몸신자로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게 이제 수정이 됐다면 이걸로 바꿨을 거예요. 이걸로 바꿔서 신궁은 대한 내궁에 해당하고 선천에 탐낭 화기가 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쌍화기의 혐, 즉 이두식으로 2차 결과가 된 내궁에 탐낭 화기적인 흉상이 인동되어 남이 아닌 내가 갖게 되므로 이인연의 행함을 알 수 있다. 112페이지요. 필자의 분석. 이상으로 필자가 무인유년의 상황을 분석하며 자 유년운을 볼 때 소환운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유년양타, 대한양타 안 썼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갑자대이면 록존이 인궁에 있고 양타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안 썼어요. 여기 이게 명반에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안 썼어요. 대괴도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유년운의 출원은 전적으로 화록과 화기의 교호작용에만 의지했고 잡성을 예의주시했죠. 홍란, 천이, 함지, 천요 이런 도화성이요. 했으면 유년 12궁을 특별한 경우에만 썼다. 그죠? 그러니까 유년 12궁이 선천의 신궁에 올 때, 대한의 명궁에 올 때, 선천 명궁에 올 때, 유년의 사화가 선천의 명궁을 움직이거나 신궁을 움직이거나 대한 명궁을 움직이면 유년 12상궁 우선해서 쓴다. 경우에만 썼다. 그리고 기륭의 판단의 근거를 내외궁으로 삼았다. 김효년의 이명재에게 발생한 어머니의 수술과 형제의 수술을 앞에 설명한 무인연의 출원에 비추어서 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해드렸어요. 김효년 거는요. 그러니까 김효년은 대한 외궁에 와 있으면서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대화궁에 있으면서 천형이 이제 법률로 쓰기도 하고 수술도 작용했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거기를 다시 움직이면서 좌우궁을 움직이고 지금 다 설명드렸죠. 인신궁이 결과적으로 또 움직이고 이렇게 돼서 그대로 유년 12상을 때 쓴다면 부모의 몸이죠. 여기가. 예. 부모의 몸이고 지렉의 문제가 두 개인데 겸상의 의미가 있죠. 보필의 파군의 겸상의 의미가 있어서 그쵸? 형제도 문제가 됐고 어머니도 문제가 됐고 이미 대안에서 인궁이 천형 경영에 협의되는 바람에 형제나 어머니가 폭행당하거나 문제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이거 상당히 잘 맞나요? 경영과 천형이 이렇게 협하면 폭행당하는 거는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작년에 제가 그 명궁이 술궁, 이제 유년 명궁이 술궁 태음인데 이렇게 진궁하고 오궁에서 천형이 이렇게 천형과 경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폭행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태음 황원이 있어서 몸이 많이 다치지는 않지만 폭행당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묻지마 폭행을 당했대. 그래서 심하게 다친 거는 아닌데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한탄하던 그런 사주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향, 천형이 이렇게 있으면 협으로 보면 폭행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마주봐도 이렇게 회주해도 폭행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죠? 남자든 여자든. 그죠? 이렇게 폭행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시면 굉장히 잘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명반 신뢰 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